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연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산지에는 오후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에서 최대 15cm 이상, 강원 중북부 동해안은 1에서 5cm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5에서 30mm 안팎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원주 영하 4도, 평창 횡성 영하 7도, 영월 영하 6도로 시작했고요.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9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치악산 바람길 숲이 아름다운 자연공원으로 지난해 12월 개통됐는데요.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하자가 발생해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실태를 짚어보고요.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반곡분관이 주말 가족 프로그램 온 더 패밀리 1기를 운영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 체육, 행사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이 내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응급 의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보건진료소와 약국, 의원 등 50여 개 의료시설이 협력해 권역별 지정 운영을 합니다. 횡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 고졸 검정고시 준비반을 마련해 건전한 성장을 유도합니다. 고졸 검정고시반은 오는 4월 예정된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대상자들을 3월 말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국어와 영어, 수학 등 필수 과목과 도덕 등 선택 과목을 지원하고 참여자에게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문화체험의 기회도 마련합니다. 또 시험 2주 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 총정리 대면 강의도 예정돼 시험 전 최종 마무리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와 원주민호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원주시 무실동에서 캠페인을 열고 성매매 직결지인 희매촌의 즉시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강원도 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성매매 근절을 촉구하고 성매매 여성의 자활 지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치악산 바람길 숲은 아름다운 자연공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관광 명소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일부 구간을 개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하자가 발생해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원주시청 공원녹지과 김주영 팀장님을 통해 자세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 도시숲팀장 김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치악산 바람길 숲은 지난 12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구간을 개통했죠. 네, 치악산 바람길 숲은 우산동 한라비발리 아파트 앞부터 방공역 전까지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한 10.3km의 원주 도심 중심부를 통과하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앙동의 도레미 시장과 연계하는 중앙광장, 봉산동의 큰 나무 쉼터를 조성한 봉산정원, 보리밭 및 은하수 조명을 설치한 원주터널, 무지개철길 및 파라솔을 설치한 6.25 광장 등 많은 주민 휴식 공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작년 12월에 개통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준공 이후 봉산동 원주터널이 계속되는 누수로 곳곳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 원주터널은 산악지대에 위치해서 도심지보다 평균 온도가 낮아 한겨울철 터널 벽 쪽으로 일부 결빙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 제기에 따른 저희 관리위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네, 원주터널은 일제강점기에 설치돼 수십 년간 이 철마가 물자를 싣고 다니던 굴이기도 한데요. 상당한 세월을 겪은 터널이기 때문에 터널 곳곳에 균열이 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터널 상단부 천장에서는 오랜 세월 물이 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바람길숲 조성 과정에서 이 같은 현장 특성은 반영되지 않은 채 설계가 진행됐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원주터널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식민지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그 후 80여 년 동안 철도가 지나던 터널로 노후나 누수에 관해서는 사업 시작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바람길숲 조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진행된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통해서 보수 및 안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전체적인 그 터널 방수 공사에는 과다한 예산이 드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터널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터널 벽을 타고 일부 고드름이 생기는 결빙 현상은 관리위원을 배치하여 매일 수시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바람길숲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강제로 동원되어 철도를 놓았던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통해 보수 및 안전 확보를 한 상태고 또 관리요원을 배치해서 매일 수시로 점검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당초 터널 전체에 설치하려던 이 조명시설 역시 누수로 인해 진출입구를 제외한 중반부 80여 미터에만 설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한 조명시설이 절반 규모로 축소된 셈인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앞으로 조명 재설치에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그 터널 내 일정한 간격으로 조명을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그 보다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보리밭 조명과 은하수 조명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한 변경이 아니냐는 문의도 있었는데 조명 시설은 방수 제품으로 누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터널 입출구 쪽으로 배관이 설치되어 조명을 일부 제외하였으나 투광기를 또 별도로 설치하여 어둡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조명시설도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업은 또 지난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작이 된 건데요. 앞으로 2단계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우산철교 리모델링과 또 구 원주역 조성을 올해 완료해서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산철교 리모델링 사업은 정밀 안전진단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3월 착공,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구 원주역 조성 또한 코레일과 협의 및 행정 절차 진행 사항을 조속히 완료하여 전 구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치악산 바람길 숲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좀 더 세심하고 내실 있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치악산 바람길 숲 모두 개통될 경우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중앙선 폐철도는 자원을 실어 나르던 철길에서 건강하게 휴식할 수 있는 바람길 숲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추진한 도시 바람길숲 사업 중 폐철도를 활용한 최장 길이의 바람길 숲인 만큼 단절 구간에 대해서도 2025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산동부터 방곡동까지 원주 시내를 횡단하는 도시숲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걷기 캠페인이나 체험학습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 개발 등 원주시 도심과 하나 되는 색다른 녹색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 편의 사업을 같이 추진할 계획이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악산 바람길 숲은 우산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부터 또 반곡역 전까지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한 10.3km 산책로를 조성한 사업인데요. 많은 분들의 발길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시청 공원녹지과 김주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반곡분관이 다가오는 2월 8일에 가족 프로그램인 온 더 패밀리 일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온 더 패밀리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온 더 패밀리는 따뜻할 온자를 써서 온 마음 더해 가족 소통이라는 뜻을 가진 주말 특별 프로그램인데요. 주말 오전에 원주 시민들이 가족 간 공통의 학습 경험을 통해 긍정적 가족 문화를 만들어갈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특별 과정을 거쳐 올해 정규로 운영되는데요.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총 10기로 진행됩니다. 기수당 60가족이 참여 대상이고요.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원주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합니다.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일기는 총 7개 과목 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족 특징별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5개의 과목과 자녀와 부모가 따로 참여하는 2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평생교육원 윤석재 학습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맞벌이 가정과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을 원하는 원주 시민들의 수요 조사를 거쳐서 2024년 5월 주말반으로 특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각 기수마다 매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참여율과 만족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대체로 가정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홈베이킹 강좌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도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지난해 어떤 가족은 1기부터 4기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참여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요리를 해간다는 즐거움이 컸다는 수강평도 있었습니다. 네. 다가오는 2월 8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또 신청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온 더 패밀리는 교육 운영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부모 1명당 자녀 1명이 신청 가능한데요. 가족이 함께하는 5개 프로그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미라클 떡 만들기에서는 딸기 찹쌀떡을, 자녀와 함께 만드는 홈 베이킹에서는 버터 스콘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세대 공감 MG 메이크업 배우기, 칼림바와 함께하는 가족 음악놀이, 마음 담은 가족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가족이 따로 듣는 교실에는 자녀들은 방송 댄스를, 부모들은 애착 인형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수당 한 가족이 한 강좌만 신청할 수 있고 이번에 재정비한 원주시 통합 예약 플랫폼에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고요. 강의는 무료지만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평생교육원 윤석재 학습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일로에 위치한 학습관 본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반이, 방곡 본관에서는 온 더 패밀리와 같은 주말 가족반과 은퇴 예정자를 위한 방곡 열두 학교를 특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관과 방곡 분관은 일부 기술 강좌를 제외하고는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원주 시민들에게 다양한 강좌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 단위 학습관 평균 이상의 높은 강세를 책정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학습관에서 진행하는 강좌는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보여 원주 시민들의 삶과 질의 행복감을 높이는데 학습관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원주시 통합예약 플랫폼에서 온 더 패밀리 일기 프로그램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끝나고 바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오전 8시 49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등과 관련한 내용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도내에서 얼음 낚시를 주제로 한 겨울축제가 한창인데요. 평창 송어축제에는 꽝 없는 이벤트가 펼쳐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제16회 평창 송어축제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송어를 잡지 못한 방문객을 위한 꽝 없는 송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얼음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 생각보다 손맛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부푼 꿈을 안고 축제장에서 낚시에 실패한다면 매우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얼음 낚시와 텐트 낚시 참가자 중에서 송어 잡기에 실패한 입장객들에게 송어 한 마리를 증정한다고 하고요. 매일 오후 3시 30분에 100% 당첨 행운의 룰렛 이벤트도 열어서 방문객들에게 기념품과 송어 교환권, 송어 요리 시식권도 제공합니다. 축제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황금 송어 잡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황금 송어를 잡는 참가자에게는 순금 반돈으로 제작된 황금 송어 인증패를 받으실 수 있고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평창 송어축제 종합 낚시 이용권 또는 3만 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고 하고 평창사랑 상품권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면 10%의 할인과 3천 원 상당의 상품권도 증정한다고 하니 축제장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100% 당첨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연다고 하니까 저도 참여해보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때마침 대관령에서는 눈꽃축제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이 대관령 눈꽃축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바로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최진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평창군 마스코트인 눈동이와 함께 떠나는 눈꽃 여행을 주제로 눈꽃축제가 열립니다. 눈꽃축제는 1993년 대관령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축제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겨울축제인데요.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겨울축제이고요. 올해는 120m의 눈 터널과 대형 눈 조각, 얼음 조각은 물론 대관령 눈꽃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복주머니 모양의 눈 터널 입구와 새해 비상을 알리는 대형 눈 조각, 신년 운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글루 점집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네. 황병산 멧돼지 얼음땡 등의 상설 눈 놀이터와 눈썰매, 얼음 미끄럼틀, 빙판 컬링 등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으니 겨울철 최고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겨울에만 특별히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이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내로 넘어가서 문화 감성을 충전할 만한 행사들이 있을까요? 최장 9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인 만큼 강원 공연 예술계에서도 클래식부터 연극에 이르는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은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오늘 저녁 7시 30분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신년음악회를 열고 관현악은 물론 발레, 오페라, 국악 등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고요. 같은 시간
강릉 시립교향악단 역시 강릉 아트센터에서 콘서트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개최합니다. 라트라비아타는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3대 오페라 중 하나로 사랑과 인간관계, 희생과 용서에 대한 강렬하고 감동적인 스토리와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으로 구성된 오페라이고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로맨스 코미디 연극도 준비되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무아의 은밀한 연애가 오는 25일과 26일, 다음 달 1일과 2일 춘천에 있는 소극장 연극 바보들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강원도를 달궜던 공연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요. 대관령 음악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21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 실황 영상을 공개하고 강원 도립극단 역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관객들을 웃고 울린 작품들의 메이킹 필름과 배우 인터뷰를 공개한다고 하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외 축제부터 실내 문화 축제까지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끝으로 프로농구 원주 DB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다던데 전해주시죠. 네, 바로 프로농구 원주 DB의 센터 김종규와 안양 정관장의 포워드 정효근 선수가 트레이드를 통해 유니폼을 바꿔 입었다는 소식인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센터인 김종규 선수는 2019년에 원주 DB 유니폼을 입은 지 6시즌 만에 원주를 떠나게 됐습니다. 김종규 선수는 현재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 후에 재활 중인데요. 아무쪼록 재활을 잘 마치고 다음 달에 코트에 복귀한다고 하니 정관장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를 바라고요. 새로 합류하게 된 정효근 선수도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인 만큼 좋은 활약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좋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1월 24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흐리고 눈 예보가 있습니다. 귀성 귀경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설 연휴 동안 쉬고 금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박다연이었습니다.